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대미문 사법방해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벌인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에 대한 진술 번복 작업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예상원 변호사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먼저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네. 이 대표 방북 추진 네. 그리고 비용 대납을 쌍방울 측에 요청을 했고 이 같은 사실을 이 대표에게도 보고를 했다. 네, 이렇게 진술했죠.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자 다급해진 이 대표 측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번복하려고 공작이라고 할까요? 심지어 그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까지 예. 법정에 내보냈죠. 예, 작업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 대표 측의 이러한 작업이랄까 공작을 전대미문의 최악의 사법 방해다. 네. 재판 개입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죠. 사법 방해 맞습니까? 미국에는 사법 방해죄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미국에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죄는 없고 다만 개개의 행위, 예. 위증을 하면 위증죄,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판사나 검사한테 뭐 뇌물을 준다면은 뭐 독직, 예. 뇌물죄 이런 건데 사법 방해죄라고는 죄명은 없죠. 우리나라 미국은 있어요. 미국에서는 어떤 사법부가 그다음 검찰이 진행하는 절차에 어떤 증거 제출을 거부한다든가, 뭐 그다음 허위 진술을 하면은 사법 방해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는 지금 아마 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사법 방해죄 지금 기소가 될 가능성도 좀 있죠. 예. 예, 그런 거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지만 이 사법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말한 사법 방해죄는 아니고 사법 방해. 이거는 그 결국은 어떤 실질적인 힘 그리고 다수의 힘, 예. 물리적인 힘 그리고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어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말한 네. 어떤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걸 이제 번복을 시키려고. 증거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말을 뒤집는다고 해서 이거는 위증죄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피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는 안 돼요. 네. 시켜도 뭐 말을 뒤집게 회유를 해도 그 죄가 안 되고 그거는 뭐 피고인 본인이기 때문에 증거를 조작한 거 이런 건 아니에요. 주장을 바꾼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이 사법방해라는 말은 결국은 공당의 대표가 어떤 국가 사법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걸 여러 가지 힘 그리고 뭐 특별 면회도 엄청나게 신청하고 뭐 국회의원들이 쫓아가서 농성하고 예. 부인 탄원서 내게 하고 무슨 옥중 편지 받아내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뭐 재판 개입 아닙니까? 그 변호인을 갖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들 부인이 해임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와가지고 나 그런 사실 없다고 그 정도로 지금 아주 치열하게 너무 집요하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을 뒤집으려고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당시 지사죠. 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이거는 순전히 김성태나 이화영이가 그 한 거에 불과하지 이재명은 전혀 관계없다. 지금 그걸 왜냐하면 그때 저번 이 시간에 이게 만일 인정이 된다면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이런 청구라든가 발부에 어떤 큰 그게 모멘텀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법방해라는 말을 썼는데 죄는 아니지만은 거의 죄에 가까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인이. 아니 그러니까요. 이 제1야당 또 거대 야당의 그렇죠. 당 대표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그걸 재판에 개입을 한 건 그러니까요. 사실 아닙니까? 방해하기 위해서. 근데 그건 아무런 뭐 어떤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네. 뭐 한다고 하면은 또 모르지만 이건 엄연하게 큰 그러니까 권력을 쥔 사람이고 얼마든지 재판 그 내용을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거 인멸이라는 등 해당하면은 그게 죄가 되는데 네.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걸 잘 아니까 그렇죠, 변호사. 이렇게 벅꾸라지라고 벅꾸라지 합니까? 계속 그 피해 나가면서 그리고 뭐 본인보다는 밑에 그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시켜가지고 하고 자기는 뒤에서 이게 뭡니까 미사일 한 방씩 날리고 그러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게 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공당의 그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죠. 물론 본인이 지금 그 사건에 연루된 게 드러나면 이거는 자기로서는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뭐 절대 절명의 어떤 그 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변호사고 당 대표 같으면은 정상적인 법 절차를 통해서 어떤 그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이라는 그 물리적 힘, 어떤 정치적 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정치적인 이걸 거죠. 이용해서 정치를 권력을 이용한 거죠. 정치를 이용해서 어떤 사법의 진실을 바꾸려고 하는 거 이거는 도덕적으로 너무나 옳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그 영장 청구될 그 저기 체포동의안 할 때마다 방해하는 거 똑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박찬대 최고위원 네. 이 사람이 이화영 측근 인사를 만나가지고 회의를 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당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뭐 돕겠다는 것보다는 당신이 가서 잘 설득해가지고 당에서도 지원을 열심히 할 테니까 네. 딴소리 안 하도록 좀 잘 좀 해라 뭐 그런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알려지기는 이우일이라는 지금 용인갑 지역위원장 네. 직무대리입니다. 용인갑이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깜빡이 가니까 구속돼 가지고 네. 그걸 지금 직무대행하고 있으니까 자기 지역구를 직무대행 시킬 정도 사람이면 아주 신복 중에 신복 신복이겠죠.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설득 회유를 했고 또 하나는 또 부인하고도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부인 얼굴도 모르고 자기는 뭐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구속된 이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특별면회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논점은 TV조선이 단독 보도를 했는데 측하고 만났다겠지. 최측근하고 만났다겠지. 뭐 이화영하고 직접 만났다고 안 했는데 이 박찬대 최고위원은 기자들한테 설명하면서 일종의 논점 피해가는 뭐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 이화영 최측근을 만났을 때는 본인의 판단만 가지고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박찬대 이 최고위원은 또 이재명의 최측근 친명 인사라. 중에 친명이고. 예. 예. 그러면 이재명의 어떤 묵시적이든 뭐 명시적이든 오더를 받아갖고 갔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겠죠. 그 박찬대 최고위원이 자기 범죄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한 부분 검찰에서 예. 그게 이재명 지금 대표의 범죄와 관련이 있는데 예. 이걸 숨겨주기 위해서 예. 만일 진술을 번복했다 이렇게 되면은 증거인멸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여러 가지 예. 회유 압박 이런 걸 통해서 한다면은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법리적으로는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기 마음에 따라서 진술 번복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게 그쪽에서는 뭐 진술 번복하라고 안 그랬다 그럴 거 아니에요. 박찬대 당연하겠죠. 그냥 내가 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 처음에는 그렇게 진술인데 그렇게 하면 이걸 참 증거인멸로 다루기에 너무 힘들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증거인멸이 대체로 그 물증이 있잖아요. 예. 물증을 숨기거나 뭐 어떤 서류를 숨기거나 이런 걸 증거인멸을 하기 그 혐의를 두기가 쉬운데 이게 특히 피고인으로 된 사람이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했을 때 이걸 증거인멸로 하기에는 정말 힘든 거죠. 본인이 자백 안 하는 이상은.
또 하나는 그 부인이 법정 소란을 벌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도 아마 계획된 그 소란인 것 같아요. 언론에서 이제 부부싸움이라고 했는데 부인이 변호사를 해임해 버렸잖아요. 예. 자기가 보기에 이화영 본인의 생각과 달리 변호인이 멋대로 가서 진술을 했다, 진술서를 내고 또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니 나 해임 안 했다 이렇게는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날 25일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할 생각이었는데 그 소란 때문에 그냥 무산돼 버렸죠. 무산되고 지금 8월 8일 다음 달 8일로 연기되면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 뭐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지금 그날 8월 지난 공판 기일 날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결정적인 어떤 불리한 증언을 한다는 정보가 있었을 거예요. 있었죠. 그때 다 그렇게 나 돌았으니까요. 왜냐하면 정의신문 사항을 미리 내거든요. 내는 거 보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으니까. 아마 이 부인이 더 극렬한 운동권 출신이라 그래요. 뭐 알려지기는 개딸이라고 하고 개딸. 또 지금 남편 지키기보다는 이재명 지키기, 그러니까요. 이재명을 살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죠. 운동권들 특성은 진영 이익에 자기 개인의 어떤 뭐 부부 사이의 이익이라든가 본인의 이익보다는 더 중시하더라고요.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이 좌파들은 그러니까요. 가족은 저리 가라고. 그러니까요. 이념 진영이 먼저다. 그게 북한에 보면 우리 흔히 나오는 게 아들이 아버지 고발하고 김일성 비판 발언했다고. 그렇죠.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그 정, 이거보다는 우리 진영의 이익을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게 딴 사람이 지금 법정에 나와가지고 이 정도로 소리 지르고 했으면은 아마 그 감치됐을 겁니다. 그렇겠죠. 감치라고 있거든요. 법정에서 재판할 때 방해하면 판사가 즉석에서 재판해가지고 20일까지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은 재판받고 부인이 나와서 소란 피우니까 판사도 막 그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발언권을 또 주었더구만요. 진정시키고.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재판장 같으면 감시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소란 피우면은 방청석에 있다가 정신 차려 하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돼. 그건 재판 방해를 한 거 아닙니까? 진행을. 법정에서 재판 진행에 관한 모든 권한은 재판장한테 있거든요. 근데 그 재판장의 그 재판 진행, 그날 결국 증언까지 무산된 거 아닙니까? 무산돼 버렸죠. 그러면은 그 수많은 기자들도 왔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 뭐 반대파든 찬성파든 관련자들 다 왔죠. 다 왔잖아요. 그다음 그날 시간 들여가지고 그리고 판사도 그날 그 시간 들여가지고 기일 잡았는데 완전히 무산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2주나 지금 늦어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법정의 어떤 재판 진행을 잘 아는 사람들의 어떤 도움하에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겠죠. 안 그러면 거기서 사실 위험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치라는 제도 그것도 알 거예요 아마. 민주당에 율사들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오직 또 거기에 조언을 했겠습니다. 사모님은 가서 소리쳐도 그 판사가 쉽게 감치 구금 못할 것이다. 가서 좀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협조를 구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고 결국은 전략이 성공한 거죠. 그리고 성공했죠. 근데 지금 시간을 벌었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지금 특별 면회 이런 건 금지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어젠가요, 그저께 국회에서 이제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큰일 났거든. 사실은 한 2주, 1주인가요? 연기시켜 놓고 그동안에 뭐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한 건 아니지만, 검찰에서 특별면회 금지,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답답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사람들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그 참 눈살 찌푸려지는 설전을 벌이는 거 보고 참 한심했는데 저는 더 한심한 것은 박범계 의원은 바로 법무장관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가 수장으로 있었던 그 수원지검에 쫓아가갖고 거기 지금 그렇죠. 정문에 앉아가지고 뭐 한동훈 장관은 들어 누웠다고 했는데 들어 눕지는 않은 거고 앉아 있으면서 농석을 한다는 게, 그리고 지검장 나와라 하고 소리치고 있다는 게 그게
정말 뭐 한동훈 장관한테 깃털같이 가볍다고 했는데 본인이 깃털처럼 가벼운 행위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있고 네. 또 지금 개딸들한테 영치금 보내라. 그렇죠. 응원 편지 보내라. 계좌 알려주면서. 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법원에 대한 압력 아닙니까? 사법부에 대한 재판 개입이랄까? 이런 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아까 뭐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딱히 뭐 어떻게 처벌할 만한 무슨 법규는 없다고 하지만 결국은 판사가 영향을 좀 받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거다. 아, 그래요? 오히려 판사들은 그런 그 재판에 물리력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판사마다 물론 성향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가장 불쾌하고 네, 불쾌한 일이죠. 어떤 사법이라는 게 있죠. 예. 그 판사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로 하는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무슨 그 이유서를 써내고 이의를 하고 네.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그런데 그거 아니고 힘으로 하겠다는 거. 그렇죠. 정치로 권력으로 오겠다. 정치로 하는 것도 힘으로 하는 겁니다. 네, 정치 우리 권력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람한테는 네. 우리 그때 사법권 독립할 때 몇 가지 있었잖아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 그다음 그 금력으로부터 독립 이런 거 있었다시피 정치인들이 이렇게 사법에 관여하는 건 있죠. 결국 무력에 의한 개입이거든요. 예, 그래. 그리고 힘에 의한 개입. 후진국일수록 이게 강합니다. 그렇죠.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예. 결국은 우리가 자기들이 이 지금 좌파들이 비난하는 지금 옛날에 군사 정권 시절에 정권이 재판에 개입한 걸 비난했던 걸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저는 진보라고 옛날부터 하기 싫던데 그 좌파들이 이게 보면 참 인권 부르짖고 그 사법 절차의 법치주의 그다음 사법권의 독립을 외치면서 사법권의 독립 맨날 외쳤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사법권을 어떤 그 정치력으로 정치의 힘으로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박범계 장관하고 옛날에 MBC인가 KBS에 토론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날 사법부에 관한 무슨 주제라서 100분 토론인가 심야 토론 모르겠는데 제가 그 대법원에 연구관 근무했으니까 제가 대법원에 근무할 때는요 하니까 왜 자꾸 박범계 그때는 국회의원이죠. 저보고 왜 자꾸 대법원 이야기 하냐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나는 청와대에 근무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청와대로부터 이런 압력으로도 사법권을 지키자는 게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그날 여러 가지 논쟁의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 생각은 있죠. 어떤 청와대에 있으면 최고고 사법부는 그 밑에 굴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날 공개적인 MBC, KBS의 100분 토론이나 심야 토론은 전 국민이 보고 그렇죠. 거기에 나와가지고 제가 대법원에 근무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더만 난 청와대에 근무했어요. 청와대에 근무한 거하고 사법부하고 지금 토론하는데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박범계 장관이 어떤 그 판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판사를 얼마 안 해서 그런지 정치의 힘으로 사법부를 갖다 장악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있고 이제 공천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때 몸으로 확실히 떼어줘야 거의 공천 안 받겠습니까? 타선 중진이래 갖고 잘라내버리면 혁신위에서 그랬죠. 혁신위에서. 그러니까 이런 때 또 좀 몸으로 떼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쫓아가서 농성까지 거의 백병전을 벌인 거네요. 저는 이거는 확실히 점수 좀 딴 거죠. 고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왜 그렇게 했냐 그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실 장관이 그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8월 중에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판사가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이 무슨 체포동의안이 의결돼 갖고 만약에 영장 청구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벌였던 일들 아까도 뭐 증거 인멸에 우려는 있는 거 아니에요? 우려는 있죠. 이것들이 영향을 미칩니까? 이재명을 오히려 나중에 자기한테 그게 부메랑이 됩니까? 근데 검찰이 체포동의안이라든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네, 그 여러 이화영 가지. 전 부지사 그걸 적어 넣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실은 안 들어가더라도 아마 그 적을 겁니다. 그동안의 경과 이런 거. 왜냐하면 그렇죠. 적겠죠. 저희들이 예전에 보면 살인죄 기소할 때는 있죠. 예. 그 공소 사실은 간단해요. 예.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뭐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살해하였다. 예. 근데 영장 청구나 공소 사실에는 앞에 경위 사실이라 그래가지고 한 몇 페이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야 뭐 특히 이해를 할 수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살인 사건 단순히 살해했다는 거 그걸로 판단할 수 없거든요. 왜 살해하게 됐고, 살해 이름은 그다음 살해 후 어떻게 저는 이제 제가 재판할 때 그 차 트렁크에 어떤 시신을 싣고 다닌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걸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사할 때 저는 배석 판사였지만 사형 선고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부장님이 좀 사형은 심하다 해가지고 뭐 요새 그때만 사형에 대해서 조금 판사들이 내가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이런 생각하더라고요. 예. 그래 안 했는데 그 정도로 주요 사건 여기는 경위 사실 그다음 쭉 그 티스토리라 그러죠. 예. 적게 돼 있는데 아마 검찰에서도 이번엔 진짜 그 체포 동의서 할 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 사법 방해. 그 한동훈 장관이 그 말 했다는 거는 결국 검찰에서도 체포 동의안이나 영장 신청할 때 청구라고 그러죠. 할 때 아마 이런 이화영 부분 이런 걸 쭉 적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게 구속을 안 시키면 판사로서는 구속을 안 시키면 지금 이렇게 그 범죄 증거를 갖다가 인멸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그 구속을 안 될 경우에는 더 심해질 거 아니냐. 그런 걸 판사가 생각할 때는 예. 물론 일당의 대표고 예. 소명이 어느 정도 소명이 제일 중요하긴 중요하겠죠. 그러겠죠. 그렇지만 소명도 있는데 소명만 있어서는 일당 대표를 구속시키는 게 판사로도 부담이 아주 클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떤 사법방해, 미국에는 사법방해가 큰 죄입니다. 아, 네, 그렇겠죠. 미국은 사법부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소위 사법권 우위의 국가라 그럽니다. 실질적으로는 행정부 대통령의 권한이 더 크지만, 예. 근데 국가를 지탱하는 것은 사법부다. 그렇죠. 네, 사법부- 최종적인 판단은 예. 사법부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요. 정책이고 어쩌고 뭐 논쟁이 낙태가 위헌이냐 합헌이냐 뭐부터 해가지고 성조기를 태우는 게 위헌이냐 합헌이냐. 예. 미국에는 성문 헌법이 몇 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법부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사법 방해가 미국에는 큰 죄인데 우리나라는 그 죄는 없지만 이걸 방치할 경우에 진상 규명, 예. 그다음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당연히 처벌받는 이런 게 방해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가면 판사로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게 판사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측에서 벌였던 여러 가지 그렇죠. 뭐 작업이랄까 공작이 본인을 치는 부메랑이 될 될 수도 수 있죠. 있겠다. 예. 이렇게 결론을 되면. 결론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체포 동의안 통과되면 예.